현재 동북아의 긴장감이 연일 최고 수위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일본에서 한 행동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명분을 제대로 얻게 되었으며 일본이 큰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한국은 뜻밖의 행보로 위기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현재 동북아에서 위험천만한 중국의 행보와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넘기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전쟁이 코앞에 닥친 문제는 현 시점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의 배경에는 사실상 러시아가 먼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공산권 국가들이 의기투합해 동시다발로 전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서방사회는 화력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각각 살펴보자면 양쪽 다 매우 심각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게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17만 5천 명의 군사를 우크라이나 근방에 모아놓고 100여 개 대대를 편성하고 있으며 한두 달 내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시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러시아 근처에 탱크 부대와 기갑 장비 등이 전쟁 준비에 준하게 배치되어 간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고 푸틴에게 경고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나토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전쟁 분위기를 일으키는 게 뭐냐는 건데요. 그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이 매우 컸으며 당시 서방사회는 러시아의 침공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러시아를 막았어야 했지만 그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이죠. 서방사회는 우크라이나의 핵무장을 해제해버렸지만 정작 결정적인 장면에서 손을 빼버렸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가장 큰 무기였던 핵탄두를 해제한 것이 결국 수십 년 뒤에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킨 형국입니다. 이를 경험했던 러시아는 이제 꾸준하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관계국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천천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에 들어가면서 전운을 감돌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군과 러시아가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 3차 대전급의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사회가 자신들에게 윽박만 지르고 별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며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에 애초에 목표였던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러시아에 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천연가스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러시아를 보고 비슷하게 실험을 감행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일단 막상 한번 쳐들어가면 관계국들이 손도 못 쓰고 보고만 있을 것이라는 상황에 베팅을 한 듯한데요. 중국도 러시아와 같이 우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우위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미국 때문인데 미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 본토를 누군가가 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엄청난 타격이기에 극초음속 핵탄두를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브리핑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제 아무리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이 중국보다 압도적이라도 미사일 우위는 미국조차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제 러시아와 너무나도 또 비슷하게도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다방면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중국은 상당한 병력을 이미 푸젠성으로 이동시킨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 중국 정부에서는 해당 지방정부에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비하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랜 우정을 나눈 듯한 모습을 잠시 보여줬지만 잠시 후 시 주석은 정상회담의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전쟁에 준한 경고를 한 것이며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분위기를 망치게 되니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올림픽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무력 침공을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느닷없이 일본의 강경 발언이 중국의 2차 행동에 돌입하게 하는 형국인데요. 그것도 일본 현 총리가 아닌 아베 전 총리가 나서며 중국에 대한 매우 강한 발언을 이어나간 상황인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대만과 일본 관계는 일본과 미국 관계에 견줄 정도로 매우 견고한 사이라고 언급하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오히려 중국이 내심 반가워하는 동시에 일본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정반대로 가장 바람직한 외교 대처로 빠져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베 전 총리의 일본 대만 전쟁 참전 발언으로 중국은 일본 대사를 불러서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중요한 신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국가 간에 국회의원 발언은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중국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으며 중국 대변인까지 강경 발언으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중국 화춘잉 대변인은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에 대항하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면서 시진핑 공산당 100주년 기념사에 나온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난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은 기시다 내각에서조차 매우 당혹스러운 돌발 행동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아직 외교적인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도쿄올림픽을 지지한 데다가 이번에 올림픽 보이콧을 할 경우에 중국은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은 물론 일본 외무성 역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은 최대한 삼가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동북아에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국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막상 러시아와 중국의 침공 시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전력이라는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군사력을 최대한 빨리 키워야 했습니다. 기시다는 이러한 실리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국방비를 6조 엔 이상 사상 최대로 편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및 미사일 사정거리를 1000km로 늘리는 등 부지런하게 일본의 국방력 업그레이드를 하면서도 중국 올림픽 보이콧은 일단 뒤로 밀어놓으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러시아 중국 함대가 일본 주위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일본은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살얼음판 상황에 아베의 발언이 나오자 한순간에 중일 관계가 그대로 얼어붙어버린 것입니다. 아베는 사실상 기시다 머리 위에서 상황 노릇을 하면서 기시다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시다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해서 올림픽 보이콧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러시아와 함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에 명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 중국은 아베 발언이 나오기 전으로 해서 푸젠성에서 갑자기 대규모 도시 정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면 전기를 끊어버린다는 가정하에서 더욱더 실제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아베가 기름을 부어버리고 오히려 중국의 생각구 침공을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최근 미국의 보고서를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 국방부 등에서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방어선을 대만과 오키나와에서 필리핀과 괌으로 내려야 한다면서 사실상 동북아에서 중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제는 괌 코앞에 필리핀으로 방어선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은 물론 생각구 침공 시 과연 미국이 이를 지켜줄까에 대한 의문이 일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아베 전 총리는 중국하고 전쟁을 하자며 총대를 매버린 형국인 것입니다. 아베는 자신이 여전히 일본의 상황이며 자신의 뜻대로 일본이 흘러간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겠지만 이것으로 오히려 중국은 일본을 벼르게 되었으며 생각구 침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자살골을 놓고 있는 상황에 한국은 정반대의 행보로 이런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의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1순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없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갖춘 한국을 오래전부터 경계하고 분석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에 수차례 방문하면서 왕이 외교부장 등 많은 인사가 한국에 대해 등을 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지속적인 한국 경계를 반복해온 모습입니다. 물론 한국도 중국의 막무가내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긴 합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 한국 외교는 적절하게 실리를 택한 모습입니다. 우선 최근 미국 국방부 장관인 오스틴은 청와대에 방문했고 한국의 종전선언에 대해 다시 한번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종전선언에 관해서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시에 전자권 전환도 긍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가져가려는 모습입니다. 또한 동시에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양제츠 외교 담당과 만나서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를 확인해낸 모습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뭐하러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불쾌해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한 이상 한국도 외교적으로 일단 중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즉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운이 감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 아베처럼 미국과 동맹을 해서 대만전에 참전하겠다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까지 이뤄지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상당히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현재 시점에 가장 적절한 외교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또한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합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종전선언 자체도 중요하나
한국 입장에선 적절히 미중 간의 외교 협력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중 간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스스로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상황에 맞는 대처로 위기를 벗어나는 형국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